안녕하십니까. 관리부를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공황의 시작과 대공황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큰 영토 혹은 넓고 많은 식민지를 바탕으로 그들끼리 내부의 시장을 이용한다던가 블록 경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공황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영프와 같이 극복하지 못한 나라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미영프처럼 식민지가 많다거나 나라가 크다거나 하지 않는 국가들은요, 바로바로 전체주의라는 체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2번 전체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철수, 전체주의가 뭐냐고요? 전체주의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 전체주의는 쓰지 않지만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주의인데요. 혹시 개인주의가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미니, 그렇죠. 남들 신경 안 쓰고 본인 이득만 취하는 거요. 맞습니다. 전체보다는 개인만 중시하는 것이 개인주의인데 그것의 반대가 전체주의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전체주의란 개인보다는 국가나 단체 같은 큰 전체를 중시하는 겁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나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주의에 휩싸인 나라는 왜 이러한 사상에 휩싸였는지 그 배경은요. 1번 그 배경은 바로 이 나라들이 대공황 극복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칠판이 흔들릴까요? 실패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한테 모자란 거는 영토야 라고 하면서 영토팽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들은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영토팽창을 해야겠죠? 영토팽창할 때 야, 내놔 라고 했을 때 그냥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로 군사를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영토를 빼앗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요, 군국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군사를 잔뜩 키워가지고 정부랑 군사를 연합한 군국주의 정권이었고요. 그리고 이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대체로 독재 정권을 띄면서 기본권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전체주의 국가는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유럽의 두 가지, 아시아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의 두 개는 어디였느냐? 한번 여러분 추측해볼까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불만이 많았거나 피해를 크게 입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태용이 이탈리아요? 왜 이탈리아일까요? 1차 대전 끝나고 영토를 얻지 못해서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탈리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 끝나고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엄청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딜까요? 우리 영민이 맞아요. 독일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엄청난 물가 폭등 본 적이 있죠. 또 아시아에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옆나라입니다. 해찬이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될 텐데요. 이 세 나라 모두 전체주의 국가라는 걸로 총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전체주의 국가들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특징을 볼 텐데, 첫 번째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파시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파시즘이 무엇인가 우리 사료 바탕으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이 칠판에 빔 프로젝트로 쏘아 놓았는데 혹시 안 보이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자료 1번 말고 자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파시즘이란 무엇이냐? 바로 무솔리니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창시한 겁니다. 여러분 칠판에 이 얼굴 보이시죠? 이 사람이 무솔리니입니다. 이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으로서 바로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솔리니는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군대로 이탈리아 쏩니다. 로마로 진군을 했습니다. 로마로 진군을 하여가지고 파시스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당으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진군 이후에 이탈리아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파시즘이 점점점 커지면서요, 독일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수염이 두꺼운 인물이죠. 바로 맞습니다.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은 히틀러가 만든 정당입니다. 혹시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영민이 맞습니다. 나치즘이죠. 독일은 나치즘이라는 사상이 퍼지는데 이것도 전체주의의 일종으로 이것은 히틀러가 창당한 나치당이 독재를 하고 전체주의를 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독재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선포를 하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해가지고 일반 독일 민중들을 나치즘으로 규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이렇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이 딱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것을 여기 설명한 적 있죠? 군국주의 정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대표 인물을 딱 하나 꼽자면 도조 히데키라는 사령관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이 사람 주도로 군사들이 정권을 장악을 하면서 열심히 영토 팽창을 하고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어디로 갔느냐? 바로 만주사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도 한국사 배우면서 한 번, 두 번씩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일본의 군국주의 정부가요, 바로 중국의 만주 쪽이죠. 만주 쪽을 점령을 해가지고요, 일본말을 잘 따르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만들어가지고 점령을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중일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면서 각각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전체주의라는 하나의 체제 아래에서 주변 민족들을 괴롭히고 영토를 전쟁을 통해 가지고 팽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통합이 되었느냐? 이 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추축국을 형성을 합니다. 추축국 형성. 이 세 나라 모두 연합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요, 영토 팽창 욕구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연맹을 맺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배울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게 되고 일으키는 주범국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팽창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을 어떻게 지도로 그리는지에 대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 활동지 보고 계시죠? 모든 활동지에 제2차 세계대전 전개과정 지도 그리는 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활동 안내를 마쳤으니까 활동을 해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보고 싶은 친구들은 각 모둠에 놓여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주면 되는데, 태블릿 PC 사용법을 여러분 몇 번 얘기해서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서칭을 과도하게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사용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 예를 들어가지고 주요 언론사라든지 우리 역사는 사실 세계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는 지식백과 등등등을 사용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15분을 줄 테니까요, 지도를 한번 모둠끼리
교사를 한 다음에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빔 프로젝트로 타이머 띄워두었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15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지도를 그려준 것 같습니다. 지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분 질문 칸이 있거든요. 친구의 발표를 들어보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적어주면서 친구들의 발표를 감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발표할 친구 누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포용모듬이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자, 포용모듬에 우리 수민이 나왔습니다. 발표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수민이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용모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전투를 포함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주었는데 전투별 사망자 수라든지 민간인은 얼마나 죽었고 군인은 얼마나 죽었는지 같은 그래프를 포함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정말 잘해주었는데요. 우리 포용모듬이 그려준 그 지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 지도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인문 지도라는 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역사 지도는요, 일반 지도랑 다르게 지형별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인구 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된 인문 지도라는 점이 잘 드러난 이런 지도였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듬 누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성장 모듬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장 모듬의 해찬이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해찬이의 성장 모듬 발표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 중에 진주만 습격을 크게 표시해줬고요. 이 당시에 유럽에 있던 전투 표시줬습니다. 근데 태평양 전투만 표시하고요. 똑같은 시대에 유럽의 전투만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에만 표시하면 된다고요? 이 전투도 정말 잘 표시가 되었지만 역사 지도의 특징은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시간이 중첩된 사건을 전부 표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해찬이네 성장 모듬도 물론 잘했지만 태평양 전쟁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진주만 습격뿐만 아니라 미드웨이 해전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전부 시간대를 중첩시켜서 포함해주는 것으로 그려주었으면은 이 전쟁의 전개 방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요. 조금 수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5모듬 발표를 전부 다 들어보았는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질문을 작성한 게 있겠습니다. 이 질문 중에서 꼭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질문이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좋아요, 수영이. 네, 수영이는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발사한 이유와 그 지역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요. 우리 비전 모드 발표에 나와 있었죠. 바로 일본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서 그리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있을까요? 좋습니다. 태연이. 태연이의 질문은요.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전세를 역전하게 되었던 그런 전투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었던 우리 성장 모듬이 성장 모듬은 태평양 전쟁이었죠? 요거를 중심으로 해주었던 우리 포용 모듬이 한번 대답을 해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리 포용 모듬의 우리 영호가 대답을 잘해줬는데요.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대답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여러분께 대답을 주고받는 모습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지도를 그리면서 발표하고 질문까지 나누는 과정들을 함께 해보았는데 이제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하고요. 우리 블록 타임제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는 참혹했던 2차 세계대전의 학살에 대한 글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 해볼게요. 쉬는 시간 시작! 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우리 쉬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쓰기는 개별적으로 해볼 텐데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역사 반장 통해가지고 두 번째 활동에 모든 활동지를 다 분배했을 겁니다. 다 확인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요 단순히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파악을 해보면서요.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보고 글쓰기까지 나아가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은 세계대전에 관련된 영화나 소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혜영이 안내의 일기요? 맞습니다. 안내의 일기. 안내가 혹시 어떤 민족인지 기억할까요, 세영이? 유대인이었죠. 정확합니다. 자, 당시에 안내라는 독일계 유대인이요. 히틀러의 인종학살을 피해가지고 네덜란드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썼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2차 세계대전은 여러 가지 당시의 사료들과 일기들과 연설문들과 그리고 소설들 등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글을 써볼 텐데, 그러면 같이 활동지 보겠습니다. 활동지 보면은, 자, 1번 나와 있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참상과 피해 상황을요, 단어를 보면서 우리 모두먼들끼리 협동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협동해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글쓰기는 개별적으로 할 텐데요. 가, 나, 다의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타이머 띄워두었죠? 5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 읽어보았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각각 출처가 뭐였는지 선생님이 항상 파악하라고 했었죠? 출처가 뭐였죠? 맞아요. 연설문이었습니다. 맞아요. 영수. 일기였죠? 소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설문과 소설 그리고 일기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생각이 잔뜩 담긴 주관적인 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글들을 사실이라고 파악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태민이 파악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읽을 때는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정보와 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사실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을 바탕으로 모드만들끼리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아까 나누어 주었던 태블릿 PC를 적극 이용하면서 토의하고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은 시간을 15분 주도록 할게요. 시작! 자, 여러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정보가 잘 교류가 되고 정리가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는 시간을 10분 줄 테니까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글쓰기를 해볼 텐데 이 글쓰기는 여러분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활동지 뒤편에 있는 평가 점검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내용과 형식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내용 측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잘 읽었습니다. 가나다 사료를 활용해야겠죠. 자, 2번 네 잘했습니다.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가. 자, 3번 네 잘 읽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적합하게 작성했는가. 자, 그리고요 4번은요 네 맞아요.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드러났는가입니다. 자, 이러한 자료 그대로 믿으면 안다고 했죠. 자, 5번은요 네 목소리 좋았습니다. 제2차 대전의 피해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입니다. 마지막 형식적 측면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문장 구조가 잘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나왔는지를 선생님이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글쓰기 시작할게요. 자, 시작! 이상 수업 실현 마치겠습니다.